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토파의 심층분석 집권 여당 방송 땡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땡!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첫 소폭 하락을 보였는데 사실 거의 소폭 하락이라기보다도 상승세가 좀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그 재난재해, 그 다음에 그 인사청문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좀 맞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집권 여당으로서는 좀 맞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면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상승세가 주춤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재난재해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아마 재난지원금이 지금 오늘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해갖고 이따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철회를 하고 강선우 임명을 지금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임명 절차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민주당 지도부에게 의사를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님이나 정청래 최고위원님 이런 분들이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 아닌가? 정청래? 아닌가? 간두셨나? 간두셨죠, 법사위원장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그 당청 관계의 그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영향이 컸다라고 오늘 우상호 어떤 정무수석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제 좀 몇몇 의원들은 강선우 의원의 어떤 사퇴해야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낙마시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수석 보좌관 회의,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의사를 우상호 의원이 정무수석이니까 민주당 지도부와 통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린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들이 통과가 되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시 시끄러울 뿐이지 지금 특검이 연속 이제 좀 있으면 결과가 나와요. 여기저기 이제 체포하고 구속되고 좀 있으면 김건희가 모든 뉴스를 다 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재가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첫 출발이 외교부 장관의 행보를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올바른 행보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은 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가 했던 짓들을 보면 바이든의 난리면이냐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런 걸 갖고 MBC를 외교부가 고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당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간 외교부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동안 어떤 이런 잘못된 지시에 따른 직원들에게 안쓰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MBC에게 사과드린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엑스포도 외교부의 굉장히 잘못이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재명 정부의 장관답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란수계 얘기 좀 할게요. 내란수계가 지금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재판부로 가나 했더니 형사 35부에 배당이 됨으로써 지금 이제 직위원은 사실 윤석열 내란 공범 같아요. 사실 내란 공범들이 지금 내란 사건을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죠. 사법부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근데 직위원 재판부가 아닌 백대현 형사 35 부장 재판장에게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따로 그러니까 재판이 다른 거예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란 특검은 국무위원 심의 방해,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보, 체포 저지 지시 등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어떤 기소를 했고요. 이게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출석을 안 하고 조사를 회피함으로써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특검은 바로 기소를 했죠. 근데 이게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왜 그 모스탄인가 뭐 이상한 그 도라이 새끼 하나 미국에서 건너왔는데 그놈에게 옥중 편지를 쓰고 저거 내란 수괴가 정치사범으로 가서 결국은 망명을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극우들과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분석 제대로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SNS에다가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대요. 마치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정치 탄압을 당하는 겁니까 지금? 예?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윤석열이가 SNS에다가 자기가 정치 탄압을 당하는 게 나 하나로 족하대요. 이거 당연히 지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과 동맹인 나라의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트럼프가 한국 정부에다가 압력을 행사해달라. 그 연결고리가 모스탄인지 뭐 하는 그런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이 내란 우두머리가 이 사건을 내란 사건이고 누가 봐도 국기 문란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정치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정치 사건으로 몰아가서 국제적 관심사를 이끌기 위해서는 모스탄이나 미국의 극우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옥중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쪽팔린 듯 국격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장과 허위사실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인간에게 옥중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정신 나간 거죠. 예. 그 다음에 특검 국민 인사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요거는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요거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저는 이 사람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웬만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냥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 저는 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비서관의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강준욱 비서관을 추천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싶죠. 이게 정규제나 저쪽 사람들이 강준욱 비서관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지금은 반성한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는데 사죄는 하지만 사퇴는 거부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국대학교 교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월에 펴낸 책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거는 얘는 뉴라이트예요. 얘는 뉴라이트고요. 더군다나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얘입니다. 얘는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찬양하는 놈이에요.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내란을 적극 옹호하고 이거는 진짜 얘가 여러분들 언제 뉴라이트의 본성을 드러냈냐면요. 2018년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확인한 판결을 내리죠.
그때 SNS에 나는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인식은 바뀌지 않아요. 잠시 자기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의 정신적 인식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는 강제징용이라는 걸 믿지 않는데요. 위안부도 마찬가지래요.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었다. 일본인들의 태도가 존경스러웠다.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비극마저 부정하는 왜곡된 식민사관을 갖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저는 아무리 국민 통합도 좋고 막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죄의 진정성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거는 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강준욱 씨를 적극 감싸다가 이제 한 발짝 뺐는데 뉴라이트 의혹까지 있고 제가 보면 사퇴가 초읽기 나까지 반대할 정도면 이거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규재 씨가 나를 포함해서 여러 인사가 추천했다. 결국은 보수 측에서 추천을 한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분들 강준욱 사퇴하라. 계엄을 옹호하고 진짜 이거는 심합니다. 내란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가 내란을 했다. 저는 정말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진욱 씨가 5년 전 강연했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빨갱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을. 이런 빨갱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자가 무슨 국민 통합을 합니까? 저쪽 사람을 쓴다 그래서 그게 국민 통합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건 다 용서를 해도 이런 식민 사관을 갖고 있고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고 적어도 우리 내란을 겪었던 우리 많은 이 추위에 고생했던 많은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자들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즉각 파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선을 넘은 거고,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은 자유우파 최선의 정치인이고 이죄명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이죄명은 지옥으로 가라. 불법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일본을 존경한다 그러고 극우예요. 그냥 그냥 극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 좀 얘기할게요. 웬만하면 내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부적절합니다. 왜 부적절하냐면 국민 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거룩한 계보를 갖고 있어요. 이 최동석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저주했던 인간이에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저주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마치 적폐들과 손잡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를 늘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러면 아직도 민주당에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라고 하면서 그런 지지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실 때는 좋은 사람이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낸 사람, 저희도 그 정도는 인정을 하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랑은 뛰어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재인을 칭송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응? 히틀러를 임명한 히덴부르크를 칭송하는 사람 봤냐? 문재인 대통령을 히덴부르크로 만들어요. 응?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이런 XX 같은 짓을 했단 말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야 우리가 모두가 응원하고 그러지만 자꾸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임명 한 달 전에는 오광수 낙마에 대해서 또 막말을 했던 인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던 오광수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인간이에요. 이런 자가 인사혁신처장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인사검증 7대 기준은 XX 같은 짓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 여러분들 위장전입, 병역기피,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영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것들은 검증을 하겠다라는데 이게 바보가 뭐 XX 같은 짓이다라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국민 통합을 하고 무슨 하겠습니까? 그리고 광준욱 비서관은요 과거에 음주운전 처벌하면 안 된다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강진욱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처벌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좀 내용을 봤더니 음주운전을 했다 그래서 미리 사고를 낼 사람이다라고 예단을 해서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말 같은 소리가 있냐.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우리가 단속하는 이유가 결국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음주운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비서관이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사실 국민통합 비서관으로 쓰는 것도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는 거 저는 사실 계엄을 옹호하지 않고 뉴라이트만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용서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더 열심히 해라.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 이거 이재명 대단하다 오히려. 저는 어제까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재명이니까 나를 욕한 사람도 다시 열심히 한번 해봐라고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위안부 발언, 뉴라이트 사관, 식민지 사관, 더더욱 계엄을 옹호하는 거는 제가 보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파면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처음 취임 이후에 제가 좀 부탁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정부에게. 뭐냐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아는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보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당연히 품고 가야 되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60% 70% 아직도 그거밖에 안 나오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만 해도 60%에서 70%가 되잖아요. 이 60%와 70%의 대통령이 되주셔야 돼요. 나머지 30%도 끼어안으려고 하는 대통령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계엄을 옹호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대통령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계엄에 의해서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개혁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도 보수, 이재명은 다르다, 그런 것들에 어떤 충족시키는 정치와 어떤 개혁을 해주셔야지,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요, 오히려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촛불의 명령에 의해서 개혁과 대한민국의 공정한 상식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그 30%라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에게도 보수에게도 칭찬받는 대통령 물론 좋지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60% 70%에게도 지지만 받아도 얼마든지 성공한 대통령이고 잘하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 강력한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층들의 요구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싶습니다. 얘기를. 그 다음에 조국 전 대표님께서 옥중에서 여러분들 편지가 왔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집권 첫 해에 끝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현직 철도 기관사 장관 발탁은 탁월한 수다. 봉욱 민정수석은 인품이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다르다. 오히려 봉욱 민정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분이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시절부터 인품이나 업무 스타일이 워낙 뛰어나서 윤석열 라인들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것은 윤석열의 본색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야권에서 조기 사면론이 일고 있는데 저는 묵묵히 생활할 뿐이다. 이렇게 옥중에서 편지가 오셨다라고 여러분들 이게 짧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특검 얘기를 떠나서 김건희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긴급하게 딱 잠깐 물 뜨러 간 사이에 생각이 딱 스쳐가는데, 김건희가 밀양을 밀양을 한다 그러면 김건희는 일본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극우들에게 정치 망명을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김건희가 일본을 좋아하거든. 그쵸? 일본 극우들이나 윤석열이가 친일적인 행보를 계속했기 때문에 일본 극우들의 힘을 얻어갖고 우리 정부도 일본에게는 함부로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중국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중국은 저쪽에서 자기 지지층들이 중국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혐오를 하니까. 제가 보면 김건희가 밀양을 한다 그러면 도망가갖고 정치적 망명을 하려고 하는 곳은 일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여러분들 건진법사나 이런 애들이 일본 신을 모시잖아. 얘네들은 일본 주술에 다 엮여 있는 애들이잖아. 그쵸? 건진법사 사당에 일본 어떤 신들이 있고 김충식이나 이런 애들이 다 일본이랑 엮여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정치적 망명으로 선택을 하면 일본에서는 어떻게든지 극우들과 합세를 해서 이거에 연명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반드시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김건희가 저는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있는지 이미 대한민국을 빠져나갔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 이유가 김건희는 절대 감옥 가지 않으려고 할 게 뻔하죠. 여러분들이 김건희 같으면 저런 악에 축이고 저런 대한민국 검찰을
자기의 경호처 취급하듯이 자기의 모든 권력을 진짜 휘두르고 본인이 대통령 행세를 했던 김건희가 윤석열 같이 가만히 있을 인간 아닙니다. 윤석열도 가만히 있지 않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 특검에서 지금 특검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냐면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하고 거기에 이제 그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에서 여기에서 사실 이기훈 부회장이 그 똑같은 뭐죠 그 웰메이드인가요? 똑같이 주가 조작했던 삼부토건의 이기훈 부회장이 얼마 전에 영장 심사에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 지명수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이기훈 부회장이 국내의 어떤 지역으로 이동해서 밀항을 시도할 거라는 웰바이오텍 밀항을 시도할 거라는 첩보를 입수했대요. 지금 다 돌고 있어요. 지금 벌써 삼부토건의 이 이기훈 부회장이 밀항을 할 거라는 지금 첩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기훈이가 실세입니다. 지금 이기훈이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5배 띄웠고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이기훈이가 밀항을 시도한다는 지금 첩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 뭐예요? 김건희는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이 배우는 저는 아직도 삼부토건의 실질적인 그 웰바이오텍이나 이런 실질적 지배자는 김건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주가 조작을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총괄했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밀항 어떤 첩보를 수집한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래서 얘가 영장 심사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삼부토건의 주가를 중점적으로 띄우고 그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배우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얼마 전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종호를 압수수색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이런 삼부토건 지금 벌써 2명이 도망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의 집사 김여혜성이 도망갔죠. 그 다음에 이기훈이 도망갔죠. 주요 피의자들 전부 도망시키고 그 다음에 저는 김건희, 최은순 뿐만 아니라 이쪽들 지금 특검이 반드시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있는지 안 있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놓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상한 게 있었어요.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에 없다. 그럼 어디 있지? 했더니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에 자주 있다. 이 뉴스가 왜 나왔을까를 지금 다시 한번 퍼즐을 맞춰보니까 김건희는 집에 가도 없다라고 한 게 도망간 게 아니다. 김건희는 그냥 아크로비스타 가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여기에 이제 더욱더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 김건희가 오늘 특검에서 8월 6일 날 여러분들 보셨죠? 김건희 8월 6일 날 소환 통보했잖아요. 그랬더니 김건희 측에서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인간들 아니거든요. 응? 이런 애들 8월 6일 날 피의자 통보를 했는데 윤석열은 29일 날 소환 통보를 하고 김건희는 8월 6일 날 출석을 통보했는데 얘네들 김건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은순이가 누구죠? 최순실이가 지금 10년째 갇혀 있잖아요. 김건희도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걸 알겠죠. 최하 5년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절대 못 나온다는 걸 알겠죠. 김건희가 어떤 인간인데 얘가 여러분들 갈까요? 김건희가 갈까요? 저는 김건희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얘는 도망가리고 얘는 지금 100% 여러분들 비화폰이 아니라 대포폰 쓰고 있습니다.
응? 얘는 비화폰이 아니라 대포폰 쓰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저번에 김예성이 도망갈 때 뭐라 그랬죠? 김건희랑 나랑은 이미 관계가 단절됐다. 귀국할 거다라고 특검을 안심시키고 도망갔죠. 똑같지 않아요? 김예성이도 자기 김건희랑 단절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곧 귀국하겠다라고 할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저 도망가는 거다. 저 도망가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김건희 똑같죠. 지금 특검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응? 근데 벌써부터 우리가 우려를 했던, 여러분들이 그 전부터 다 밀양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이런 짓거리들 했죠. 저는 왜 김건희가 밀양 지금 있는지 반드시 특검이 확인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냐면, 김건희는 무조건 대한민국을 빠져나가서 망명 신청을 할 겁니다. 정치사범으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분명히 우리나라랑 수교가 돼 있지 않는, 캄보디아도 우리나라랑 수교가 돼 있나? 모르겠는데 분명히 김건희는 밀양을 해서 어떻게든지 제3국으로 나가서 망명 신청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죠? 김건희가 여러분들 이번에 들어가면 갇혀있는데 저 인간이 내가 7시간 녹취록을 수십 번 듣고, 김건희는 절대 감옥에 가려고 하는 인간 아니에요. 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응? 대한민국을 3년 동안 좌지우지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김건희가 8월 6일날 제발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검 미리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다 뒤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이상한,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이번에 특검이 김건희랑 윤석열을 압수수색했다는 그 얘기가 나왔었죠, 얼마 전에. 김건희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가만 보니까 김건희랑 윤석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그 현장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건이 있었다고 했다고요? 그래요? 저는 8월 6일날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하고 이미 3부 주가 조작 핵심 인물이 밀양을 시도할 것이라는 첩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집에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데. 내가 가장 김건희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밀양, 제3국의 망명 신청, 성형에 중독돼서 모든 얼굴을 페이스 오프, 아무도 못 알아보는. 여러분 제 말 일리 있지 않아요? 밀양, 망명 신청, 새로운 여권 입수한 다음에 얼굴 싹 갈아엎으면 페이스 오프, 못 알아보죠. 이거 김건희 빨리 잡아야 돼요. 윤석열은 사실 핫바지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종 보스예요. 응? 지금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빨리 무슨 저쪽이랑 사전 조율할 필요 없이, 과연 나는 김건희가 나올까? 한번 조사받고 도망갈까? 김건희 측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가 너무 웃겨. 응? 지금 모든 김건희 특검의 사건은, 3개의 특검은 전부 김건희를 여러분들이 봐도 김건희를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전부 김건희가 안 껴있는 데가 없고,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압수수색 당하고, 자기 주변 삼부토건, 이종호 할 것 없이 다 압수수색 받는데 김건희가 성실하게 임하겠다?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뭘 잡았냐면요. 김건희 예전에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하던 업체 중에 히림 종합 건설이 있어요. 이 히림 종합 건설이 윤석열 취임 거의 3년 가까이 만에 1,800억 원을 수주를 합니다. 1,800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뜬금없이 그냥 그러니까 히림이 2017년 12월에 여기저기에다가 막 후원을 하고 코바나 컨텐츠에다가 후원을 하고, 그러면 히림이 어떻게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사업을 땄나 보니까 연민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연민복지재단. 연민복지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민복지재단의 이 히림 종합건설이 1억 원을 출연을 합니다. 근데 이 연민복지재단의 이사가 누구냐? 건진법사의 스승이에요. 아니, 건진법사의 스승이 있는 재단에다가 1억 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2015년부터 2018년 차례까지 3년 동안 3차례 후원을 해요. 그랬더니 히림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따낸 관급공사만 1,800억 원. 이게 말이 돼요? 응? 하여튼 이 히림은 어디랑 연결돼 있냐면 통일교랑도 연결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특검이 다 본 거야. 그러면 김건희가 도망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을까? 응? 통일교가 걸린 게 아마 제일 클 겁니다. 통일교, 건진 이거 다 털려서 공천 주가 조작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난 진짜 김건희 특검에서 빨리 압수수색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욕이 자꾸 나오는데 김건희가 어떤 인간입니까? 실질적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이기호 부회장은 밀항한다는 첩보를 지금 수집해갖고 지금 이 시간에 전국 해양경찰이 전부 수색을 하고 있대요. 지금 전부 수색을 하고 있대요. 밀양 그런 첩보를 받고. 벌써 김건희 이쪽 라인에서는 2명이 도망갔잖아. 김예성, 이기호. 김건희가 가만히 있겠냐고. 저는 김건희, 최은순 이 집안 식구들, 왜 그러면 최은순은 한번 감옥을 갔다 왔잖아. 감옥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은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요? 감옥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다시는 그 감옥에 돌아갈, 군대 2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은순이나 이것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저도 이상해요. 왜 이렇게 김건희에게는 윤석열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지. 왜 8월 6일이라는 아직도 거의 보름이 남았잖아. 보름 동안이면 도망가고도 남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보름이면 밀양이 뭐고 돈이 없어요. 저것들이 뭐가 없습니까? 이러다가 다 놓치는 거야. 김예성이 놓쳤지. 지금 벌써 이기호 놓쳤지. 응? 이상합니다. 김건희 층에서 성실히 임하겠다. 지금 김건희가 제일 쫄고 있는 게 여기저기서 지금
집사 게이트로 해갖고 대기업들 여러분들 회장들 줄줄이 소환되고 있죠. 그거만 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는 빨리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종호 얼굴이 계속 모자이크 처리하다가 이제 이종호 얼굴이 까졌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이종호예요. 얘가 블랙펄 인베스트 얘가 이종호예요. 얘가 이종호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어떤 짓을 했냐면 1차 주가 조작할 때 걸려갖고 이제 권오수 회장이랑 막 재판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접근해갖고 내가 윤석열이랑 잘 알고 김건희도 잘 알고 윤석열은 김건희 말만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사건 무마해줄게, 약하게 해줄게 하면서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린 거예요. 거기 중간에 이제 돈 뜯어먹고. 여러분들 제가 왜 미랑이나 이거를 왜 강력하게 지금 이 타이밍에 얘기하냐면요.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이 주가 조작하는 새끼들이 늘 쓰는 겁니다. 주가 조작 한탕하고 외국으로 튀는 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진짜 선수들은 국내에 없어요. 지금 이종호나 이정필 검찰에 타겟이 된 얘네들은 진짜 주가 조작 최종 보스들은 이미 다 도망가 있어요. 응? 얘네들이 원래 주가 조작 한탕하고 외국 나가서 잠잠해질 때까지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 지날 때까지 외국에 있다가 또 쳐 들어오고, 잡아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쟤네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데. 김건희나 이 주가 조작범들 마약, 주가 조작은 기본적으로 조폭을 끼고 있고요. 그 조폭들은 결국은 마약을 손대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 조작, 조폭, 마약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주가 조작, 조폭, 마약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같이 어떻게 보면 천박한 인생 밑바닥의 인간이 이 인간이 순수히 지가 무슨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짓거리 할 것 같습니까? 그냥 튈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떤 인간인데요? 무슨 정치적 책임을 져요 이런 인간이. 가장 천박한 밑바닥 인생이 한탕 헤쳐먹다가 실패했으니까 튈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진짜. 하여튼 저는 오늘 분명히 제 물론 지금 촉을 얘기했지만 특검에게 벌써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일당들이 밀항이 첩보가 접수되고 해양경찰이 지금 뒤지고 있고 이거는 이기호 부회장의 문제가 아니라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최종적으로 사실 사라지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김건희가 사라지면 딴 놈들이 전부 김건희가 했다라고 해버릴 거 아니야. 그럼 이놈들도 풀려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최종 보스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 아휴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빨리 김건희 저는 8월 6일까지 시간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검만 모르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잖아요. 김건희가 어떤 인간인지. 주가 조작하고 검찰 후리고 거기에 양평 고속도로 집안이 대한민국을 진짜 이 무술과 이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8월 6일까지 주면 안 돼요. 얘네들 도망갈 시간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놈이 도망가면 어떻게 잡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양, 망명, 정치사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윤석열이가 자기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제 우려가 아니길 바랍니다. 특검이 좀 빨리 8월 6일이 아니라 긴급 체포라도 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같이 여론을 좀 우리 특검에
김건희한테 무슨 8월 6일이냐 당장 김건희 긴급 체포해라. 지금 김건희 주변에서 다 도망가고 밀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우리 여론을 좀 만듭시다. 알겠죠? 저도 여론을 좀 만들고 특검에 어떤 저희도 의사를 좀 전달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는 사실상 구속이 돼 있죠. 지금 다 불고 있죠. 여인영도 돌아섰고 이제 심지어 이종섭까지 특검에 경로설 당일날 800에 7070은 윤석열이가 맞다. 발신자가 이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섭 최상병 이첩보류 지시 윤석열이랑 통화한 적 없다라고 계속 우기다가 첫 시인했습니다. 다들 이제 세상 바뀌었다는 걸 인식을 했는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800에 7070 윤석열이 맞다라고 얘기 나오고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최상병 특검 있죠. 최상병 특검에서 우리가 한 명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 잡아야 돼요. 주진우 잡아야 됩니다. 지금 깝치고 있는 주진우 국힘당 의원 있잖아요. 얘 그 당시에 청와대 용산 법률비서관이었어요. 최상병 특검에 여기저기 전화했던 거 주진우예요. 우리가 주진우를 지금 빼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주진우 잡아야 됩니다. 이 주진우는 윤석열 경로설 있기 전에 800에 7070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용산에서 전화를 돌리고 외압을 행사했던 게 주진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진우가 지금 마치 이 최혜병 특검에 마치 그 전부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최혜병 사건 터졌을 때 주진우가 용산의 법률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전화하고 경찰에 전화하고 여기저기 전화 돌렸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진우 잡아야 됩니다. 그쵸?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무인기 북파 작전 실행한 김용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이건 내란 청산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김건희 사건도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시키고 지금 법원은요 윤석열이가 얼마나 심각한 내란 사범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외환죄를 저질렀는지 법원만 이 사건을 일반 사건 형사 사건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들 느낌이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살생이 일어날 수 있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말로 계엄하에서 국민들이 정말 또 피를 흘리면서 계엄 해제하라고 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피를 흘릴 뻔했는데 법원만 그냥 이거를 일반 사건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고. 특검이 죽으라고 수사 잘해갖고 기소하고 체포하고 영장 신청하면 뭐합니까? 쟤네들이 볼 때는 그거 그냥 윤석열이가 계엄령 선포한 거 별일 없었잖아. 어떻게 이런 새끼들이 전쟁 날 뻔하고 드론 작전 사령관인데 북한에 직접 드론을 보내고 윤석열에게 직보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애 영장을 기각을 한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반민특위가 돼야 된다. 이거는 지금 특검은 사실상 반민특위 역할을 하고 있고 특별재판부가 있어야 된다. 계속 주장하는 게 똑같은 새끼들한테 무슨 재판을 맡기고 주기현이 같은 새끼들 아니었으면 벌써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윤석열이가 풀려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왕 하는 거 박찬대 의원님도 주장했던 거죠. 제가 먼저 주장을 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빨리 설치해갖고 지금 검사들이 수사하던 사건도 특검에서 수사하듯이 지금 대한민국 조이대 대법원에서 지금 모든 이 사건을 지금 배당을 하고 있는 건 전 믿을 수 없어요. 응? 전 특검이 이상한 게 아니라 특검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 잡아갖고
구속영장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윤석열 풀어지. 어떻게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영모 아닙니까? 영모. 국민을 속이고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사형이에요. 그냥 3대를 멸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전부 3대를 멸해야 되는 사형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애들을 풀어주는 법원이 정신 나간 거죠. 응? 야, 참 진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북한이 도발했으면 어떻게 해요? 100만 명 이상의 수도권의 시민들이 다 죽어요. 이걸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그냥 넘긴다고요? 북한이 도발 안 했다고 이걸 넘긴다고요? 다행히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 지금 바뀌었잖아요. 안규백 의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직무 정지시켰어요. 직무 정지시키고 국방부에서 이거 빠르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이 국방부나 군 이거 지금 빨리 다 직무 정지시키고 현직에 있었던 계엄에 조금이라도 관련됐던 사람들 전부 보직 정지시켜 직무 정지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과거에 내란 청문회 할 때는 평양의 무인기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떠들던 인간들이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들 말을 맞추고 있어요. 얘네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진짜 이거 빨리 국방부나 안규백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군 안에서 내란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혐의가 있는 사람은 전부 보직 날려야 돼요. 보직 해임시켜야 돼요. 얘네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잖아. 얘네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말 맞추고 지네들이 아직도 정보를 안 내주잖아. 응?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얘 오늘 그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보직 해임하기 전까지 드론작전 사령관으로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드론을 날렸던 윤석열이랑 통화를 하고 그랬던 놈을 아직도 드론 작전 사령관에게 앉혀놓으니까 진실에 드러나지 않죠. 그 새끼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응? 여러분들이 봐도 말이 안 되잖아. 내란에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새끼들 전부 보직 해임시키고 전부 저기 한직으로 일단은 대기 발령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직무대행으로 다 바꿔버려야죠. 응? 법원도 마찬가지고 내란 특별재판부 없이면 어떻게 저것들을 처리합니까? 응? 제가 오늘 법원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게 특검에서 여러분들 김용대 저 드론작전 사령관 왜 긴급하게 구속영장 청구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특검이나 검사들이 갑자기 긴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요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란 특검에서 긴급하게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바로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자료로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수사랑 오물풍선부터 원점 타격 이 지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이 새끼가 옛날에 대통령 지시받은 적 없다 그랬다가 그 녹취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이런 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증거가 나오니까 거짓말했잖아요. 대통령 지시받고 드론 날린 적 없다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북오물풍선 원점 타격부터 해갖고 특검이 증거를 확보하니까 바로 영장 친 거죠. 근데 이게 기각된 거예요. 왜 김용대를 특검이 긴급하게 이 외환죄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 평양에 무인기를 버린 게 계엄과 관련이 없다라고 떠들었었어요. 김용대가. 근데 특검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는 게 계엄과 상관이 없다라고 떠들던 김용대에게 긴급하게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녹취를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 이런 애들은 빨리 구속해야 됩니다. 긴급 체포라도 해야 됩니다.
속상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윤석열 지금 구속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란 특검이 다음 타겟은 현재 보니까 한덕수예요. 한덕수를 지금 내란 특검에서 뭘 잡고 있냐면 계엄 선포문 자기는 몰랐다 그랬잖아. 어느 순간 뭐 갔더니 저는 모릅니다. 제 주머니에 들어갔더니 제 주머니에 갑자기 무슨 종이가 있어갖고 저는 읽어보자 이 지랄 떨었잖아 한덕수가. 이거 위증 혐의까지 추가해갖고 수사를 하는데 대통령 CCTV 영상이 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 CCTV에 뭐라고 자기는 내란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CCTV 영상에 여러분들 한덕수가 꼼꼼하게 계엄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속은 한덕수 타겟이 될 것이다. 꼼꼼하게. 저는 계엄 선포문도 본 적이 없고 저는 그냥 막 이랬는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꼼꼼하게 하는 게 CCTV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위증 혐의까지 추가해서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말 맞춘 혐의들이 있는데 지금 다 그거를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오늘의 특검 얘기였어요. 아유 진짜 김건희가 8월 6일날 진짜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잡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국힘당 이제 전당대회가 8월달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국힘당 친윤 세력들이 아직도 기득권이잖아요. 친윤 세력들이 누구 밀 것 같습니까? 딱 눈에 보이네. 이게 3파전이야. 친윤 대 친한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친윤 대 친한 싸움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친윤에서는 장동혁을 밀어요. 아니야, 김문수는 친윤인 척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친윤에서 당권 경쟁은 장동혁을 밀고 있고 김문수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문수가 딱 보니까 구도를 설명해 줄게. 친윤은 친윤 색깔이 덜해 보이는 장동혁을 이번에 밀라고 하고, 김문수는 자기가 친윤인 척하면서 자가 발전을 해갖고 나오는데 김문수가 세력이 없으니까 전환길과 손을 잡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딱 맞죠? 김문수나 전환길이나 극우들이잖아. 그래서 국힘당이 극우랑은 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친윤 세력들은 장동혁이를 밀고, 김문수는 안 나왔으면 하는데 김문수는 자기가 지난 대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다라고 어느 정도 지지층들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정치 세력들이 없으니까 10만 당원을 끌고 들어온다는 전환길과 손을 잡고, 거기에 이제 가만 보니까 한동훈이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어떤 저쪽에서는 얘기들이 나와서 조경태가 대신 나왔고, 그 뭐냐? 조경태 플러스 안철수 단일화 전문가죠. 얘네들이가 지금 단일화 할 겁니다. 안철수 플러스 조경태가 단일화 해갖고 비주류가 단일화 전문이잖아 안철수. 그래서 조경태로 단일화를 할지, 조경태로 단일화를 할지 안철수를 단일화를 할지 모르는데 요 3파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친윤 대 반윤의 싸움이 아니에요. 친윤인 척, 반윤, 요 내가 보면 세 개의 계파의 싸움이에요. 안철수 플러스 조경태, 한동훈이는 뒤에서 자기 지지표를 조경태한테 밀든지 안철수한테 밀든지. 지금 사람들은 김문수를 친윤이라고 생각하는데, 친윤은 김문수를 친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배신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권난동이나 권영세 친윤 핵심들은 김문수를 친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덕수와 단일화를 위해서 잠깐 끌어들였던 인간인데 결국은
김문수가 거부를 하면서 김문수는 친윤에게는 사실상 배신자잖아.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진짜 친윤들 실세들이 볼 때는 김문수는 배신자잖아. 조용히 전당대회만 통과하고 한덕수에게 물려주기를 바랬는데 지가 욕심을 내갖고 대선 완주해갖고 패배했다라고 하면서 말을 안 듣잖아. 절대 친윤은 김문수를 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당대표는 제가 볼 때는 장동혁을 친윤이 지금 밀고 있고 김문수가 출마 선언을 하고 저쪽은 반윤이 하나로 보이는데 이 언론이 바보같이 친윤이 분열이 됐다라고 하는데 절대 친윤은 김문수를 친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거의 벼랑 끝 싸움이에요. 왜냐면 조경태가 제가 보면 단일화 전문가 있잖아요. 안철수가 조경태 또 지지를 선언을 하고 빠질 가망성이 많고 조경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당이 3대 절연해야 될 게 극우, 부정선거, 윤어게인, 정광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표되면 전환길 반드시 속아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문수랑 그러니까 저쪽을 한 패로 몰고 가면 저쪽 표가 분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친윤 세력들은 절대 김문수를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홍준표가 요즘 보면 제일 신난 것 같아요. 홍준표가 요즘 보면 밖에서 계속 얘기해요. 국힘당 새끼들은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 헌납해야 됩니다. 왜? 홍준표는 이제 국힘당 아니잖아. 탈당했잖아. 그러니까 당 재산 헌납하라. 그나마 홍준표가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합니다. 응?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 헌납해야 된다. 모두 축출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왜 홍준표가 탈당을 하냐면 지금 국힘당 이 내란 정당은 큰 축으로 보면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렇게 싸우잖아. 근데 홍준표가 볼 때는 어때요? 친윤이나 친한이나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다 검찰 나부랭이 새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둘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는 윤석열에게 당하고 이번에는 쌍권에게 당하고 한동훈에게 당하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러잖아. 홍준표 눈에는 친윤이나 한동훈이나 똑같은 새끼들이잖아. 그러니까 홍준표는 밖에서 새로운 어떤 모두 친윤 친한 다 축출하고 새 정통 보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경태가 앞장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국민의 잣 얘네들 누구를 응원해야 되냐면 친윤을 응원해야 돼요. 저는 친윤을 응원합니다. 괜히 막 친윤 친한 다 나가고 극우랑 절연하고 정광훈 날라가고 전환길 날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얘네들 전환길 손잡고 극우들 손잡고 저는 그 김문수를 응원합니다. 아니 저는 김문수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김문수랑 전환길이랑 정광훈이가 국힘당을 접수해야 돼요. 국힘당을 접수하면 자연스럽게 친윤이 김문수한테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친윤이나 친한이나 다 물러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뭐하러 쟤네들이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합니까? 그냥 뒤지게 싸우고 응? 조경태 이런 애들이 말하는 게 맞잖아 사실. 극우랑 부정선거 윤어게인이나 정광훈 다 절연해야 된다. 얘네들 지금 좀 있으면 제가 보면 한 자리로 지지율 떨어지거든요. 왜 지네들 잘 되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냐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 쟤네들은 냅둬도 그냥 정당 해산에 버금가는. 좀 있으면 제가 보면 쟤네들 지지율 10%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도 쟤네들 물러나지 않아요. 왜? 총선이 2028년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지든가 말든가 국힘당 배지들 신경도 안 써요. 제가 보면 홍준표나 조경태를 우리는 오히려 경계해야 돼요. 홍준표 말대로 친윤 친한 모두 축출하고 45 조경태 말대로 45면 윤석열 지지했던 애들은 국힘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힘당이 내란 정당의 모습이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얘네들은 내란 정당의 꼬리표를 하고 자체적으로 싸우고 지지기 볶고 분당되고 결국은 스스로가 무너져서 해산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힘당 정당 해산 법적으로 하는 거 정무적 감각으로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국힘당을 정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저는 반대합니다. 괜히 저쪽 지지층 결집시키고 얘네들은 어차피 이렇게 친윤이 계속 끌고 가고 그구들 정광훈 냄새나고 전환길 냄새나면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응? 뭐하러 이 정당을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갖고 보수들 결집시키고 왜 하나로 만들어줍니까? 똘똘 뭉쳐요.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한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냅두면 지금 친한 친윤 친윤인 척 지네끼리 죽으라고 싸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정청래 의원님이 두고 보라 지금 내란 특검 결과가 나오면 국힘당 해산 반드시 시키겠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할 일이 국힘당 해산 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지기들끼리 밥그릇 챙기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봐야만 내란 특검 수사로 국힘당 의원들 어차피 다 잡혀가면 보궐선거에 다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국힘당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국힘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지금 보면 괜히 저쪽 결집을 시킨다고 얘기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국힘당 정당 해산을 시켰어요. 그러면 내년 재보선에 거의 지역구 80몇 석을 다시 선거를 해야 되잖아. 그 중에서 60석 이상이 TK야. 그쪽에서는 아무리 정당 해산을 시키고 저것들 해도 TK에서는 민주당이 당선이 안 돼요. 그래갖고 정치적 무리수를 더 갖고 국힘당 해산 청구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폭로하고 내란 정당 끝까지 우리가 5년 내내 내란 정당 부를 수 있게 냅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안에 특검 수사에 의해서 관련자들 전부 국회의원 배지 날라가면 자연스럽게 200석 가까이 개헌의 숫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지 않아요? 뭐하러 우리가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내란 정당 구구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비판하고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법적으로 야당을 이재명 정부 독재라고 하면 프레임을 우리가 공격의 빌미를 줍니까?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국힘당 해산 청구를 진짜로 하게 되면 모든 정치 국회 시간 모든 게 스톱이 돼요. 전부 스톱이 돼갖고 이 또 헌재에 주목을 하게 되고 저쪽은 또 광장에서 난리치고 그구들과 또 손잡고 또 저것들 연병을 하고 지지층들 결집하고 놔두면 망합니다. 놔두면 망해요. 저들은 끝까지 2028년까지 자기네들 공천권 지키기 위해서 이 내란 정당의 이미지 내란 정당으로 불리던 말든 친윤은 자기 배지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이런 새끼들 도와줄 필요 없어요. 제가 보면 망하게 냅두는 게 낫지. 외부에서 망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개혁하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민주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서 헌재에서 받아들였어. 그러면 친윤, 친한 다 물러나가고 진짜 기존에 있던 막 홍준표뿐만 아니라 유승민, 홍준표 이런 애들이 모여갖고 다시 정치를 재건한다 그러면 그때 더 당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더 당황스럽지 않아요? 이미지 좋은 유승민, 뭐 홍준표 나름 그 지지 세력 있고 오세발이 이런 애들이 오히려 새로운 보수를 재건한다 그러면서 모이는 게 우리가 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해산 청구, 정당 해산 심판 청구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망하게 냅두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네, 여러분들 이제 소비가 미덕인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소비가 미덕이냐? 민생 회복. 여러분들 우리 시사타파 뉴스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네이버에 시사타파 뉴스라고 우리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최신 기사에서 두 번째에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냐?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인당 최대 45만원 신청 오늘 첫날이었죠. 415만 명이 몰렸었고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쓰는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냐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어떻게 받나 지원 대상 전 국민이고요. 1인당 15만원에서 지역별로 최대 55만원입니다. 1차 선지급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15만원, 차상위 함부로. 여러분들은 아마 15만원씩 일단 지급이 될 겁니다. 비수도권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나오고, 우리는 일단 그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인구, 그러니까 우리는 15만원이 일단 나온다고 25만원인가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 오전 9시부터 월요일 오늘부터 9월 12일 24시간 신청이 되고요. 모바일로 신청도 되고 내가 쓰는 카드에다가 거기에다가 충전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등으로도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나는 이런 거 잘 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마실 다녀오든가.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가면 어르신들 너무 많으니까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제휴은행 영업점에 오후 4시까지 하고, 신청 첫 주요 일정 어떻게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73년생이잖아. 그러면 끝자리가 3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73년생이잖아 내가. 그러면 내가 출생연도의 뒷번호가 3이에요. 그럼 저는 언제 돼요? 3과 8은 수요일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61년생은 오늘이었어. 66년생도 오늘이었고, 그러면 내일 화요일은 뭐죠? 72년생 또는 77년생, 57년생, 47년생, 67년생. 요거는 53년생, 63년생, 73년생, 83년생, 93년생, 58년생, 68년생, 78년생, 88년생, 54년생, 64년생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겠죠? 요 끝자리라는 게 내 출생연동 뒷번호.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토요일은 안 되고. 어떻게 온 오프라인 여기 자세히 여러분 혹시 모르면 시사타파 뉴스에 자세하게 신청부터 잘 돼 있고 어디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돼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1차, 2차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민생회복 소비 어디서 쓸 수 있나까지 자세히 돼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그리고 보니까 여기를 만약에 쓸 수 있는 업체들은 거기 대부분 가게 앞에 다 붙여놓더라고요.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들, 대체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무슨 모닝마트, 하나로마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게 된다고?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 유사업종. 그러니까 되는 데는 민생회복지원금 됩니다라고 대부분 다 붙여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안 되는 업종이 뭐냐? 대형마트,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안 되고요. 기업형 슈퍼마켓, SSM, 뭐 이마트, 뭐 그런 것, 뭐 조그만 데 있죠. 익스프레스 이런 거 안 되고, 백화점이나 면세점 안 되고요.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매장 이런 게 뭐 하이마트 이런 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안 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맹점과 직영점 다른 게 만약에 우리가 무슨 엽기 떡볶이 어디 지점 있다 그러면 그 지점은 되는데 본사에서 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흥, 직유형 같이 어디 룸사롱 이런 데서 못 씁니다. 그쵸? 15만원 갖고 뭐 과일 안주 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룸사롱, 직유형 같이 룸사롱 가갖고 소비 쿠폰 쓰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받아도 줘요. 그 다음에 황금, 상품권 및 귀금속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교통요금 자동이체 이런 거 안 되니까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거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잘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잘 해놨으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마트, 편의점 등 사용 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은 대형마트, 백화점 사용 불가, 기업형 슈퍼는 안 되고, 프랜차이즈 편의점, 직영점 사용 가능, 연 매출 30억. 그러니까 동네 편의점은 되는 거예요.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이용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매장 내 단말기를 이용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 잘 사용 지역과, 그러면 어디서 하냐, 자기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록지 주소에서 쓸 수 있는 거, 서울, 부산 등 특별시,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전역에서,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전역에서 쓸 수 있고, 부산 시민들은 부산시 전역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경기도나 충청북도 같은 도 지역 주민들은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시민들은 충주시에서 사용이 불가해요. 청주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용 기한은 5월 11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세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꼭 필요하시면 요거 가갖고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디 있냐면 시사타파 뉴스 보시면 최신 기사 보면 두 번째 있으니까 꼭 저거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잘 써갖고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